배우자와 상의 없이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후폭풍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다. 아내가 친정아버지 생신 때 무스탕을 선물한 것에 대해 남편이 몹시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집에 오자마자 그릴로 한바탕 다투었다. 아내가 화난 얼굴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당신은 아버지의 어떠한 질문에도 네,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하는데 평소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거야? 잠시 남편이 말이 없다가 아내에게 대답했다. 우리 엄마에겐 딸랑 가방 하나 사주면서 장인어른께는 비싼 무스탕을 사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이 계기로 좋았던 둘 사이가 갑자기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 이들 부부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친정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할 때 먼저 남편과 의논해야 했다. 집안 대소사는 배우자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친정아버지에 대한 호칭 문제이다. 장인어른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친밀한 느낌이 든다. 가정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단순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어떤 문제에 관해 얘기를 꺼내놓고 상의하며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이것이 결혼의 기본 정석이다. 그러면 결혼의 정석 중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이다. 내가 만난 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남편이 갑자기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할 때 가장 당황스러웠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뜬금없이 장사한다면 누가 섣불리 이해하고 승낙할 수 있겠는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배우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 내 사업 구상이 구체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로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혼자서 뭐든 이루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감되는 것은 부부 사이에도 적용된다. 결혼 생활에 관해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전쟁터에 가기 전에 한 번, 바다에 가기 전에 두 번,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이것은 총알과 폭탄이 난무하는 전쟁터보다도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치열하고 위험한 모험의 장이 결혼이란 뜻이다. 이를 풀어보면 이렇다. 현실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하면 남성과 다르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세월이 지나서 뜻하지 않게 어떤 갈등으로 서로가 헤어질 때 여성은 여러모로 불합리한 관행적 사회 규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더군다나 한 가정에서도 관례적 집안 규약이 있다. 결혼하면 집안의 어른들이 말하는 훈계를 귀담아 들어야 하고 부모님이 뭘 요구하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따라야만 했다. 어디 그뿐인가? 가까운 친구나 지인 등 수많은 사람이 그들 가정에 끼어들어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극에서 주인공은 자식이나 부모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다. 그건 오로지 배우자와 자신뿐이다. 결혼 생활은 부부가 주인공이지만 그렇다고 단지 둘만의 공간이 아니다.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부부는 미래지향적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사랑과 행복 그 자체이다. 또 가정이라는 섬체에서 실생활에 지켜야 할 생활 규칙에 대해 서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의 척도는 정량적 수치보다는 정서적 감정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혼식장에서 무대에 올라선 신랑과 신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수설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시작하는 순간이다. 연애 시절에는 사랑, 즐거움, 철학 같은 것을 얘기거리로 나누었다면 부부가 되는 순간 시간, 돈, 노동력까지 나눠야 한다.